저는 요즘, 최근 증시가 잘 가는데 좀 잘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럴 때 또 김태훈 매니저님이 공략 주만한 게 없잖아요. 최근 계속 종목을 통해 저희에게 그 상승을 좀 안겨주고 계신데요. 태훈 매니저님의 종목 오늘 저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좀 대응해봐야 수익 낼 수 있을까요? 지금 노트북이 꺼져가지고. 이럴 때, 예, 이럴 노트북이 때면 꺼져가지고. 어떻게 제가 뭐 충전기라도 빌려드릴까요? 뭐가 필요하신가요? 어차피 다 이 머릿속에 있긴 머릿속에. 한데, 예, 이제 방송 퀄리티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방금 이제 유러했던 말과 네. 엄청난 유머들이 갑자기 네. 약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? 종목은 어차피 하려고 하는 종목은 정해져가지고, 네. 그냥 D&D 파마테 한 번 더. 아직 뭐 안 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D&D 파마텍 계속해서 이제 상방 부자라는 관점에서 네. D&D 파마텍을 오늘 도토리 첫 번째 토리로 오늘도요? 예, 오늘도 네. 오늘도 예, D&D 파마텍을 갈 거고 네.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확실히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쪽 내에서도 뭐 저분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지금 펩타이드 계열에 네. 대한 비만 치료제가 있잖아요. 근데 저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대량 생산 용이하다 뭐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급등하면서 네. 뭐 또 화이자가 야오파마 기술 이전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면은 그 오랄링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펩타이드 기반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의 제일 큰 약점이 흡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수치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네. 원료는 100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흡수되는 건 1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그 이번에 위고비 그 알약도 네. 가격이 지금 싸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래도 그 오랄링크 플랫폼에 대한 어떤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올해 1분기에 또 이 일라이릴리 오포글리프론 관련된 또 FDA 뭐 허가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관점이고요. 특히나 요즘에 이제 비만을 넘어서 이제 대사치료제, 메시, 메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알티뮴의 어떤 혁신 치료제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 GLP-1과 이 글루카곤에 대한 이중작용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FDA 공식적인 어떤 인정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D&D 파마텍이 그동안에 이제 임상 데이터들을 보면은 다른 경쟁 약물 대비해서 초기 그 임상 그 예를 들어서 초기 주차에도 압도적으로 지금 효율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는 아무튼 D&D 파마텍은 또 메시 치료제 관련된 또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월 15일 날 그 발표 기업이면서 네. 1월 12일에는 화이자에서 화이팅을 하겠죠. 그죠? 화이팅. 예, 화이팅을 할 거라서 아무튼 그 화이자가 행보를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잖아요.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따라잡으려면은 결국에 돈을 써가지고 기술을 뭐 이전을 받거나 인수를 하는 그게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만약 올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올인 잘못하면 올인 나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올인 잘못하면 올인 납니다. 이병헌. 예. 그래서 예. 아무튼 이 화이자가 1월 10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. 거기서 아마도 화이자의 어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그럼 거기서 최근에 인수했었던 메세라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네. 어떻게 우리가 더 집중하고 어떻게 더 밀어붙여서 일라이릴리와 이 노보노디스크를 좀 어떻게 좀 따라잡아 보겠다. 이런 좀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너무 기나? 아니요. 근데 네.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. D&D 파마텍 저희가 이미 네. 일주일 동안 12% 주가가 네. 상승했잖아요. 전일 한 97,000원쯤에 종가가 마무리됐는데 어디까지 이번 주는 좀 봐도 될까요? 목표가를. 저는 뭐 사실 신고가는 그래도 한번 바라봐도 되지 신고가까지 않을까? 함께 보자.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뭐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미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. 네. 주요 또 그 제약업체들하고의 네. 미팅이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데이터 기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다라는 식의 IR 통화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지금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일라릴리에서 또 그 AI 쪽 관련된 어떤 경구용 치료제인가 그거 또 기사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무튼 D&D 파마텍은 이렇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 3시 40분에 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3시 40분. 예. 네. 왜냐면 유정 아나운서 지금 표정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네. 종목은 사실 그 뭐를 할까요? 아까 제가 컴퓨터 꺼져가지고 적어놓은 게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네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너무 궁금해요. 뭐였을까요? 그러게요.
홈즈가 네. ST팜. ST팜. 네. ST팜으로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왜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아무튼간에 저는 올해 제약바이오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뭐 ST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. 사실 뭐 네. 빠질 때마다 ST팜은 사시면 된다. 약간 이런 논리라서 최근에 한번 고가 강하게 땡겼다가 좀 눌려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 그 ST팜 같은 경우 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이 바이오 섹터,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다라고 봅니다. 뭐 뇌질환 쪽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에이빌 바이오의 그래바디 B가 주목을 받을 거고, 그리고 뭐 비만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장기 지속형 뭐 이런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, 뭐 ADC 쪽에서는 최근에 머크와 다이치 산큐의 그 비칠 H3에 대한 타깃의 ADC 요거 임상 중단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링커의 안정성 요거와 관련된 기업들. 그 다음이 저는 RNA 치료제라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그 RNA 치료제의 원료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ST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그 RNA 치료제 시장의 성장률을 봤었는데 최근 과거 5년 동안은 한 20% 초반의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20% 초반이었다면은 올해부터 한 2030년도까지는 한 30% 정도 가깝게 성장을 전망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 전방 산업의 기울기가 달라진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아까 제가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동안은 요 정도 기울기였다면 앞으로는 기울기가 조금 더 높아질 시장이다.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2올리고동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증설이 나오게 주면은 아무튼 이런 또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이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ST팜 이거 말씀을 드려볼게요. ST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